네, 이제 우리 해방 후의 역사 인물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승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공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 건국의 내용에 보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다. 기독교 입국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 그 앞면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일의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결의, 교의에서 단연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국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는 메시지로 보거든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그 설립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다시 살아나온다면 어떤 말씀을 했을까 하면 요 말씀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대동단결로 일대 구구운동 해라. 나라가 완전히 지금 공산화 되었으니까 이 너희 자신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해내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요. 네. 그 국민의 숫자로 보면 네. 기독교인이 저때 50만도 안 되잖아요. 네. 20만, 30만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네네. 그 당시에. 그런데 국민의 숫자가 그렇게 저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른 종교가 많이, 그때 큰 종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주 확고부동하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결합한 민족 신생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된다. 이게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은 확실하게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미국에 가기 전부터 네. 가슴속에 이걸 막 불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걸 보면. 네네. 그 이유가 어디냐면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요렇게 나요. 기독교 입국론에서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예.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요게 이재명 보고 한 말 같거든. 저는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지금 저 외환당으로 불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들 결국에는 저들이 만드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잘못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 잡을 것인가? 예. 결론은 예. 기독교 복음이다. 예. 개방, 신학문, 예. 외교, 주권, 도덕, 자유가 중요하지만 예. 기독교가 기초되지 않으면은 허사다. 예, 그 복음의 정신 아니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동명 목사님, 예. 저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글을 보고. 예, 뭐, 참, 1904년도에 저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1904년 같으면 우리 개신교가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약 2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 속에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정곡을 저분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무슨 아무리 해도 오히려 더 나쁜 세상만 만들 뿐이다. 교육을 받아도 그렇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기독교 복음뿐이다. 저분은 그야말로 기독교를 종교로 만난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우리가 말하는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관과 성경관을 바로 깨우치니까 한국을, 대한민국을 훗날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는 저런 거대한 자치를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현 시점에서 저걸 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죠, 지금 현재. 네. 너무나도 부끄럽고 완전히 그냥 권력 앞에 아분하고 또 황금의 노예가 되고 대형교회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교황처럼 군림하고 이래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교회는 사정없이 지금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제를 거치면서 일제 앞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세력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성하는 세력이 나눠져 가지고 훗날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그 일제 때 비로소 그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WCC 계열과 또 그렇지 반대하는 세력과 갈라져 있고, 지금도 말이죠, 우리 한국교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자유주의, 성경적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주로 좌파 신학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들과 그 교회들, 그리고 정통 보수 신학을 가진 세력들 간에 완전히 갈라지고, 정통 보수 세력도 이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이 반공정신에서 이탈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웰빙 종교로 전락하고 많은,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천만을 자랑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권력층들은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얕잡아 보고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김장한 목사, 또 애국의 중심인 우리 정강 목사 같은 사람들을 백주대낮에 말이죠, 경찰력을 동원해가 무지하게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독교가 저들에게 얕보였으면 저렇게 됐는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이 나라가 살 길은 바로 우리 정통 기독교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일대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강은식 목사님. 네.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라는 글에서 1904년 2월 19일에 저런 글을 남겼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많고 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었다 하는데,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총회장이잖아. 더군다나 국제총회장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지금 한성 감옥에 1904년 안에요.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참 결론은 기독교 복음이다. 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신앙의 가장 초보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한성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성경을 보면서 네네. 깨달은 건데, 지금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때 해도 끊임없이 저 정신을 했고, 8.15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해도 아까 대동단결로서 일대 국운동에 참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우리 목회자 30만만 하나 되면 지금 정부 이재명가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 크리스찬들이 있고 30만 목회자가 있어, 25만 우리 장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저 정신, 건국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인데 우리 30만 목회자가 이때쯤 하나 돼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마지막 결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서울역으로, 내일은 광화문으로 모두 함께 뛰어나오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저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은 바르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앞면을 좀 보면, 전준호 목사님, 네. 앞면을 하나 가서 보면 요 밑에 보면 저게 이런 말이 나와요. 정치의 변화나 제도의 혁명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출발해야 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이고 복음이고 성경이고 그리스도다. 네. 저게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29살 때 아까 그 독립신문 거기다가 이걸 쓴 것 같아요. 29살 때. 그러면 저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우리 세대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 설교를 했거든요. 네.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기독교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설교를 많이 그렇죠.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교인들뿐만 아니고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이런 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하나가 되니까 숫자가 적어도 이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으킨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가 목사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로 세워지고 가기만 하면은 숫자가 1000만 아니라도 100만만 단결을 하면은 그렇죠. 그럼. 100만만 딱 단결이 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사람들이 서울, 경기, 인천, 네. 여기서 우리가 100만만 모여도 나라가 뒤집혀요. 지금 정광훈 목사 1000만 하는데 1000만 쓸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등록을 하고 우리 100만이 다 모인다 생각하고 이번에 다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서울역을 아주 덮어버리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저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철저한 기독교 예.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예. 한국 복음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뭐 체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권에 그 입법부나 사법부나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군목제도, 형목제도, 교목제도 이런 제도를 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의식을 기독교화 시켰거든요. 그랬어요. 네. 홍동명 목사님. 예. 요즘에는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게 이 미래가 안 보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이런 말 합니다. 과거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요즘 기독교는 전부 다 겁쟁이 기독교, 웰빙 기독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소위 말하는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저들의 전사들이 지구 곳곳에 누비고 있기 때문에 멀잖아 이 세계는 이슬람화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순교적 각오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네. 오늘 기독교는 바로 웰빙 기독교가 된 겁니다. 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그냥 기복적인 그런 것만으로 국한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늘과 저 예루살렘 저 관심 없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수필 같은 설교를 강단마다 계속 내리지고 있고 교인들은 또 그것이 좋아가지고 고상한 설교다 세련되었다 말하고 만일이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 계속해서 무슨 예수 한국 복음 천국 같은 원색적인 그런 복음주의 기독교를 설파하면요 이거 참 고리타분하다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 교인들도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 한국 교회는 고객들인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때는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기를 두려워야 하는 그런 교인들로 길러내지 아니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불어법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당장 설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경병들을 길러내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가 무슨 1000만이고 뭐 숫자 안만 떠들어봐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적은 숫자라도 일제시대에 그 3.1절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전체 남북한에 합해가지고 한반도 삼천리 강산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 해봐야 20만이 30만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의 거의 과반수를 대표가 차지할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전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계획이 됐는데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순교 각오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는 교회가 강했습니다. 지금은 뭐 화려한 시설에다가 좋은 음악에다가 멋들어진 그 목사님들의 고상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 데서는 모이들지만은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요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로 교회는 얼마나 남겼는가. 지금 이재명이 즉 권력 앞에도 큰 교회들이 아양을 떨고 굴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도대체가. 제가 그 말씀학교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원주에서 살 때 공부를 썩 잘했대요. 예? 네.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때 막 신앙이 올라와서
너무 신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아버지가 막 목숨을 걸고 막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야. 왜냐 그러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저 기독교 장로교회였대요. 예? KNCC 계열. 좌파 아주 그냥 그 앞제비 교회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교회 신학교를 갔으면은 한국 신학을 갔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신학대학. 네. 거기를 갔으면 자기가 좌파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목사가 되었을 것인데 그때 못 가고 이제 다음에 이제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네네. 야,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좌파가 기독교에 침투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네? 이성주의 신학. 이성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 그 김민석이 그 김민웅이가 나온 학교도 미국의 유명한 좌파 신학교. 김문우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인데 사람들은 목사가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좌파 신학교, 그렇습니다. 유니온 신학교거든요. 맞아요. 이게요.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미국의 좌파 신학교가 바로 유니온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 이렇게 가는데 좌파는 네. 그냥 공산주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자유주의 신앙 예. 공산주의 같이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공산주의 침투 전략으로 침투 전략으로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스탄이 와서 그런 말 했잖아요. 바다를 비유로 들면서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은 3%의 염분 때문이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3%의 진정한 크리스찬 3.5%. 175만만 있다면 대한민국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 말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목사들도 나도 목사지만은 나부터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30만 목회자 아니 10만 명만 하나로 딸딸 뭉쳐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재명 정부 기못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 복음의 한국의 기독교 입국론이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넘겨서 한번 쭉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공론의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하나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고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토지개혁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선결 조건이 이제 이 관료들만 양반들만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일반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게 토지개혁이었거든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토지개혁으로 양반 노비의 신분제를 철폐하고 본권적 토지 소유제 타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 토지 소유제를 확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기업을 경영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토지 개혁을 해서 서민들이 다 소유해가지고 농사져서 먹고 살 수 있는 소작농이 그 소작농에서부터 소유권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넘겨서 보면 6.25 전쟁 당시 공산당은 토지 개혁을 빌미로 남한의 농민 반란을 유도했거든요. 근데 저들은 북한은 뭐냐면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 분배해서 완전 국유화를 시키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뭘 했냐면은 유상 매수를 해가지고 무상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가가 돈을 싸게 사가지고 그 농사 짓는 거에 일부씩 조금씩 해가지고 이 농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신생국 140개 중에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농지개혁, 교육개혁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 넘겨서 보세요. 그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게 토지 개혁 전에는 전부 다 소작농이 85%였거든요. 소작농이. 근데 토지 개혁한 후에는 자작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92.4%가 된 거죠. 자작농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것을 내가 해서 한다는 거죠.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토지개혁에 실패한 나라가 북한도 토전 완전 몰수해서 국유화시켜버렸죠. 파키스탄과 필리핀도 토지개혁하다 실패했어요.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도 다 실패했어요. 이거를 성공한 나라는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이거를 세운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인데 이승만이라는 거죠.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과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 성장 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넘겨서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 제도 금지, 소작농, 지금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뭐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국을 하나 넘겨보면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100분의 1도 못 된다. 나머지는 999는 모두 1000분의 1. 1000분의 1. 예, 그 1000분의 1도. 그 999는 모두 그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만약에 우리나라의 소유를 전체 국가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경제를 다 간섭하고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는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이번 정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홍동영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줘요. 지금 보면. 예, 뭐 우선 저 토지 개혁하기 전에 우리 조선 우리 백성들의 그 처참한 삶,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 정말로 천문일도 되지 못하고 전부 다 그 양반들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입니다. 노예. 네, 네. 조선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전부 다 네. 노예.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삶의 그 여유도 없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잘 알다시피 저 경상도도 가도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들판 전부 다 지 거다. 그렇게 또 이제 전라도도 특수 소수 대지주가 그 거대한 들판을 전부 자기 거다. 그 사람 집에 땅을 발자국으로 못 들어간다. 그런 그렇죠.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맞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밑에 나머지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죠. 좀 노예로 살았던 거죠. 맞아요. 저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저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줄 때도 이렇게 영원히 자기 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신현이라는 제도를 두어가 인간의 탐욕을 어느 정도 그 성경적 제도를 통해서 극복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은 무상몰수해가 나눠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건 대실패죠. 국가의 전부 다 주인만 바뀌는 뿐입니다. 과거에는 대지주의 노예라면은 지금 국가의 노예가 된 것이 북조선입니다. 제가. 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유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 매수해가지고 또 유상으로 또 분배해 줍니다. 그렇게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금 갚아 나가라. 그냥 나눠주면 이것도 또 안 내거든. 그래서 소작농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조금 그걸 갚아 나가면 자기 거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있다가 6.25 사변을 맞이한 겁니다. 네. 만일에 6.25 사변 직전에 그 토지 개혁을 안 했더라면요, 우리 북조선은 전부 다 토지를 갖다 무상 분배해 줬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소작농하고 있어 이러면요, 전부 다 이민군 편에 들면 가능이 많은 거야. 쉽게 선동되기 때문에. 네. 그때 우리는 전부 다 그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자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들의 선동이 먹히지 않았고,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는 것은 버릇 사유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또다시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베네수엘라나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런 식으로 가면요, 또다시 우리는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비참함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현상을 보고도 아주 정신을 못 차린다 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경제에 밝고 뛰어나고 전문적 그런 재산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처분해가 미국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봤던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다. 그건 미국을 감아보니까 미국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 입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시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맞아요. 그 바탕 위에 박정희가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맞습니다. 대성공을 한 겁니다. 네. 사실 박정희의 성공도 이승만이 깔아놓지 않으면 설교들을 안 그러려면 불가능한 거지 그게. 네.
그러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의 저 기독교 입국론 네. 요 정신적인 밑에 기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밑바탕을 닦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 자락을 딱 깔아놓으니까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승만이가 봤던 대로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지만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의 정신 아래서 나라가 건국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은 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외친 말이 뭡니까? 미신타파예요. 그러면서 군에서는 우리 군중제도 아주 강화했고 그래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뭉쳐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가 숨쉬는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창의성도 상실하게 되고 생산성 의욕도 다 끊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이번에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법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뭐 대주주가 3% 이상 이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그 나머지의 모든 이사를 몰아서 그 투표도 해줄 수 있는 집중 투표제까지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손해배상까지 노란봉투법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청 교섭권 확대까지도 해서 불법 파업도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모든 그 원청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지금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더 저는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기본소득 기본법으로 해서 이번에 그 목사님 그거 아세요? 내년부터 이재명이가 특별한 농촌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15만에서 20만 원씩 1년 이상 살면 무조건 돈을 풀겠대요. 예?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보면 뭐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이번에 15만 원 20만 원 준 것 때문에 이재명이 아주 따봉이요. 최고로 노인네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국가 빚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민도거든요.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 기본소득을 1인당 여하튼 한 200~300만 원 돼요. 그걸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국민투표 붙었는데 국민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그 돈을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가 가면 망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 그래 국민들이 그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걸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최영일 군수가 이건 했네. 농촌 기본소득법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고요. 지금 뭘 또 하냐면은 지금 그 관광객들에게 5만 원씩 이번에 뭐 저기 중국에 뭐 저기 9월부터 그 비자 없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무비자로 막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가 6월 달에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내년 6월 예.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무비자를 주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오는 사람들에게 호텔비 5만 원씩을 준답니다. 자, 저기 한번 좀 내가 보낸 거 있죠?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5만 원씩 숙박비 지급, 관광객 유치 나선 경남. 경상도 왜 이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 말이 지금 현재 지금 국가 중앙정부도 저모양인데 지방정부까지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그걸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살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층, 다시 말하면 정치권, 무슨 언론, 지식인들이 거의 다 중국의 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거의 다가 80% 이상이 반중 정서를 가 있어도 이 지배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친중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이 또다시 과거에 반만년 역사에 시달렸던 우리가 또다시 중국의 속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강남 같은데 전부 다 중국 사람한테 새들의 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 더 저걸 보면- 하나 더 넘겨보세요. 서울경제 거 하나 더 넘겨. 내 다음에 두 번째 보낸 거 있죠. 목사님, 저 중국 사람만 주는 거예요? 전체를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도 안 주고요. 예. 아시아계 미국 다른 사람도 나라도 안 안 주고 주고. 미국 사람도 안 주고 중국인만 준다니까. 왜 중국 사람만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음 것도 다음 것도 한번 좀 띄워봐요. 내가 보낸 거 있잖아. 서울경제. 그래서 톡에 보냈는데 여기 내 건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갔다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걸 중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근데 저 경남도 도지사가 저기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죠, 뭐. 국민의힘이죠. 예. 서울경제. 예, 서울 중국인 강의 1인당 5만 원 쏜다. 관광객 유치에 총력 기울이는 이곳 밑으로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통영 경상남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구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하는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6월 30일까지야. 내년 6월 30일. 예. 지자체 선거 끝나면 이거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 거. 네, 여기 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1인당 5만 원 지원 논란 확산했다.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 글 좀 읽어본 다음에 할게요. 쭉 내려보시면 좀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거기 보면 조금 오른쪽으로 안 되나? 잘리나 저렇게? 여기 숙박비 지원금은 중국, 대만 현지 여행사 협력에 기획된 예. 체류형 단체 관광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예. 적용된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숙박, 쇼핑 업계 매출 중대화,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여행사들 그 밑에서 보면 국내 여행객이나 일본, 동남아 등 다른 외국 관광객에는 혜택이 없어요. 오직 중국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내는 경남도민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데 특징한 것은 중국 관광객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어떠한 무수가 있을 텐데 그 꿍꿍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더 깊은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거 읽어보셨지 않겠어요? 네. 목사님 뭐라고 되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면 절대로 이게 효율성,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예? 지나치게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형평성과 도덕성에서도 지역 주민하고 역차별하는 거예요. 지원금을 편법 수령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서울 사람들도 거기 가면 호텔비로 5만 원씩 대주면 되겠네. 돈이 어디서 나와요? 중국인들만 저거 주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미쳐 돌아가는 거 이 나라가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만 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내년 6월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 자체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그때까지만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것을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우리가 알 수, 그러니까 정말 관광객을 끊어들이려고 같으면은 지원금 대신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 구조가 되는데 이게 숙박비만 준다 그러면 숙박비의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에게 뭐 무슨 혜택들 식당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본 자치금 그 뭐죠? 그 돈 이번에 15만 원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주는 게 대기업 건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거는 살 수 있어. 중국 대기업. 우리나라보다 매출이 더 큰데도 그거는 살 수 있어. 우리나라 건 못 사고. 예? 그런 함정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정부가 분노하는 게 뭐냐면 이미 중국에 예속된 것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다 오늘 다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해방을 외쳐야 되고 서울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 서울역으로 다 모여서 오늘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홍동명 목사님이 말을 세게 안 하니까 내가 세게 나오네. 어제 뭐 이제부터는 저 들어보니까 좀 부적절한 용어를 많이 쓰는 것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 평심을 유지하고 아주 절제하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들으면 지 무슨 목사고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닙니까 저게? 아니요. 홍동문 목사 들어보면은 막 시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홍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원시원하잖아요. 예. 자, 그래 또 뭐를 또 요구하는 겁니까 저한테 지금? 좀 뭐 할 말 좀 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자칫하면은 우리가 제2의 홍콩처럼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중국에 지금 모든 돈이 깊이 개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전체가. 이게요. 지금 이번에 모든 인사하는 것도 보면 예. 이재명 단독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각을 임명하는 것도 보면 예. 저건 나는 북한의 어떤 특별한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통일부 장관 시켜. 이 사람 뭘 시켜. 다 나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도 지금 중국하고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예.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예. 얼마나 이게 열불이 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심지어는 저 국민의힘의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경상남도에서 저런 짓을 하니까. 그래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이 동아시아 일대의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혜택받은 나라가 두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특별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6.25 때도 우리에게 수만 명의 군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군대를 주둔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안보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물건을 허드렛 물건도 만들어낸 거 우리 가발 같은 거 만들어 팔았잖아요. 미국에다가 그런 걸 다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주고 오늘날 경제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가지고 새로운 서방을 만난 겁니다. 중국이라고 서방을 만나고 서방질을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이 볼 때는 바람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얼마 전에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지금 중간에 있다. 이거는 우리 미국을 모독하는 것이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거기에서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만일의 경우에 그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이 그쪽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관세 협정 그리고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잘못된 미국의 의사에 반한 걸 다 해보면 트럼프는 보통 대통령 달라요.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 점잖하게 표현하고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도 막 악수하고 웃고 그러는 것이 외교적 수사고 외교적 언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 트럼프는 현장에서 그냥 면목을 줘버린 겁니다. 그걸 쫓아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당하면은 우리 트럼프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이거 아주 야마리 까진 놈들이 말이야 지금 그동안 우리한테 돈 담으로 다 빨아쳐먹고 인자가 중국으로 간다고 어제 아래도 말했지만은 이 경상도 말로 얌체를 가지고 야마리 까졌다 말하고 더 거기에 강하게 액센트 열 때는 토머리가 톡 까졌다 말합니다. 이쪽에는 미국 입장에서 볼 대한민국 그런 식으로 얄밉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보면
대한민국을 이제 공공론에서 제대로 하려면 교육혁명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넘겨주시면 여기 요거를 잘 들어야 돼.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 지금. 근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 근데 이게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육시키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문맹률이 뭐 거의 90% 가까웠지 85%, 85%. 85% 정도 됐는데 하여튼 모든 애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교육에다가 특별히 여자들까지 다 의무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교회가 앞장서서 했어요. 이걸요.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일을 앞장을 서서 했고 교육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다 했는데 저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이 좌파 사람들은요 이것을 지하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사상 교육을. 그런데 교회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근대사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교회 교인들을 철저하게 이 근대사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교조가 무엇이고 이 좌파의 사상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교인들을 길러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이 교육에서 그냥 손을 떼고 그냥 좌파의 그 교육에 함몰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교육혁명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막 깨우치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백성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네. 근대사에서 네. 보면은 우리 교육의 왜곡된 역사의식 또 역사교육이 대한민국을 오늘 현재까지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근대사에서 전교주 있잖아요. 네. 이 전교주들이 이 교육까지 우리 친일 얼마나 친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말 가슴에 한을 품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중에 대해서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 일본은 36년 우리를 압박했지만은, 중국은 청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503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안부에 대해서 사건을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뭐 존벌레처럼 뜯어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에게는 36년 동안 위안부가 있었다면 우리는 50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환양녀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교주 교육의 근대사의 역사 왜곡된 교육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한국 교회는 교육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정부가 현 정부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뭘로 포장을 했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걸로다가 요걸 포장을 해가지고 다 공짜로 준다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뭘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세금으로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없어요. 법인세는 올리죠? 세금은 더 뜯어가죠? 거기다가 뭐 제재를 다 해가지고 상법 통과시켰죠. 거기다가 또 이재명이 어저께 그 얘기했더만요. 뭐요? 그저께인가 뭐냐면 너무 곳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그 나라가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번에 13조인가 뿌렸지 않습니까? 7월 달만요. 빚을 114조 냈어요. 114조.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는 옆에서 이웃집에서라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씨를 뿌릴 때에 생산성이 있는 씨를 뿌려야지. 예.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책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모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예. 이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이때까지 누렸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망합니다. 그냥 예.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베네수엘라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 베네수엘라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지금 거지 나라 다 돼버렸잖아요. 예. 똑똑한 놈들 다 외국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고 지금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언론이 이걸 바르게 때려야 되는데 언론도 아주 눈치를 슬슬 보고 요즘하고 약간 좀 뭡니까 8.15 그저 사면한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데 무엇보다도 경제가 붕괴되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때려야 되거든요. 지금 맞아요. 경제 무너지면 나라 안 보고 뭐고 다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뭐 입법이라 사법이라 이런 것도 다 무너지는데 입법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법을 막 만드는데 이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요. 노골적으로 하는 네.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 시대 때만 해도 교회가 이걸 깨우쳤어요. 그래.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극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이름만 꺼내면 그거로 몰립니다. 반공.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누가 이걸 깨우쳐줘요? 사실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자 이걸 정리해놓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대한민국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이승만이 세운 그 위대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광화문 운동입니다. 이게 맞아. 다 무너졌으니까 지금 예. 이 사회주의 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도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유민주 자유시장 없이는 박정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기서 이 나라 이만큼 됐는데 지금 현재 또다시 지금 이상하게 이 국민의힘이라는 인간들이 정통 보수주의를 지키고 자유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쩌든 외부에서 들어온 놈들이 전부 다 안에들어 내부 총질하면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자유시장 경제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경제체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목사님 이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국민을 깨우쳐야 될까요? 오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경제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도 저 통제 경제로 갈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도. 벌써 조사 들어왔잖아. 예. 그러면 교회도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자유롭게 포교를 하고 교회를 설교를 하고 이런 거에 다 무너질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것이냐? 저는 가장 지금 악한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네.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사람들. 왜? 백성들의 이런 모습, 공산주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짓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구 가서 제 친구들 그래도 그 내가 전화 알아본 친구는 제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그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 보고 야 그 친구들 대구에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목사들 세계 어떻더라 이 나라에 대해 생각하니까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야. 그 소리도 막 그냥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막 얄밉고 몽디가 좀 다 대가리를 때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나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더 넘겨서 보면 그래서 강 목사님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서 또 넘겨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승만에게 교육은 직업이 아니다. 소명이다. 그 이상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을 지금 국민들에게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깨지죠. 자유시장 경제 깨지죠. 한미일 동맹이 깨지죠. 다 깨졌죠. 다 외교적인 게 다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 모든 시스템의 체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밑받침이 되어지고 기초들이 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 무너졌으니까요. 오늘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나 또 손현무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우리 김정은 목사님 압수수색 들어온 것은 이것을 깨기 위한 겁니다. 아니 깨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번에 나와야죠. 전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 교회의 사명이 너무너무 큰데, 예.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을 못하는 어두운 소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 이번에요, 지난번에 나오연에 나와가지고, 그 어떤 목사님이 CCC에서 오랫동안 특별히 호남 지역에서 일을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네. 내가 동기생이거든요. 네. 김종고 목사님한테 이분이 애국 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호남 지역에는 특별히 그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6.25 때 그 순교자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제가 탐방을 하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얘기가 안 통하더래, 목사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순교자가 나왔던 이런 지역에서 그 좌파를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겨서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이게 문맹률이 높을 때 네. 저기 정부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입했어요. 예산에. 예산에서. 그리고 6년 무상 의무 교육을 이때 했다니까. 그때 문맹률이 1948년도에 88%였는데 11년 만에 4%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의 한미일 동맹이 이게 무너진 거를 국가 예산으로 우리가 투입해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교육비를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 이 교육을 하자 이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기존 학교에 보내기가 어려우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다시 교육을 하자. 응? 비인가로 검정고시로 해서 가자. 왜냐하면 역사가 병들었는데 그거 보내면 뭐 잘못된 인간 키워내서 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승만 대도 하나 넘겨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은 교육뿐이다. 예? 홍동명 목사님, 네. 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회고하면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 생각해도 과연 선구자고 선지자다. 이 대한민국을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을 초석을 다 놨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당시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만들고 또 국내도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학교 근무 마치면 지역 동네 돌면서 그런 문명을 태착해서 앞장서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 당시에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요. 문명 태착하는 운동도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오늘 근대사는 한국 교회를 떠나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개화기의 교육운동, 그리고 의료 문제, 그리고 6.25 때의 반공, 이 모든 새마을운동 이렇게까지 전부 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들 중심이 되었지만 그때도 진보라고 말하고 좌파라고 말하기도 하는 긴주화도 결국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떨려야 뗄 수가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도달되니까 민주화도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뭐 그런 너희들을 생각하는 그런 민족 아니야. 우리는 사회주의야. 우리 북한과 연대해가지고 야 남한의 완전한 그냥 연방국가를 만들어가 통일국가 만들 우리의 꿈이야.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났던 3대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과 더불어서 연방정국가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재명 시대 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인 도장 찍을 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그치고 대한민국 모든 것이 끝장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정말로 비극적인 이 땅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말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빛이 있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힘써서 일하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같은 이런 날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전부 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투 현장에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뛰쳐나가지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 목사님, 저거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은 교육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다고 하는 거는 전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전 목사님 내가 학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연히 만났는데 한번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전화 한번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왔죠. 왔는데 4년 전이네. 그래가지고 와서 보는데 대한민국 끝났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 왜 끝나? 끝나기는 말짱한데.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듣고 가서 저는 이제 파봐야 되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끝났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온 건데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교육밖에 없다.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를 근거를 찾아서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가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당당하잖아요. 네. 확신에 차 있고, 네. 뭐 저분은 그냥 이렇게 뭘 글을 써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속에 그냥 덩어리로 들어있는 사람이야. 한성 감옥에서부터. 네네. 그래서 저분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은 교육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육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네. 교회가 초창기 근대사에서는 교회가 교육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말하자면은 전교조 교육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교육을 실패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정광훈 목사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전화할 때마다 정광훈 목사님 늘 하는 말이 전 목사 대한민국 망했어. 그렇죠. 그랬잖아요. 망했어.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방송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목사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 오영재들이 방송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대. 네. 근데 물어봤어요. 뭐가 보기 좋으냐? 그래도 한마음이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걸 보면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고 너무너무 그게 자기는 보기가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그룹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나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승만처럼 우리가 당당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당당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뭐 형제나 자매나 자식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승만처럼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면 살아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 교육에 대해서는 네. 가장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당사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큰 획을 그을 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크리찬입니다. 그래서 사학법에서 사학재단에 사립학교 78%가 기독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나 또 캐톨에서 조금 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사학법을 다 개정시켜 버렸어요. 할 수 없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안학교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정부 교육 중에 제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홈스쿨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마저도 지금 모든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4번을 좀 찾아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님이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미국은 웬만한 교회 안에 워낙 대지들이 넓다 보니까 그 안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교까지 있잖아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 교회가 얼마나 건물들이 좋습니까? 대한민국 건국론 4번. 네. 건물들이 좋습니까? 여기 학교 제도를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 이래로 정교조 출신이 교육부 장관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교조 출신이 교육부 장관 하는 일을 봤냐고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이는 대놓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 세종시의 그 아이. 교육감인가 이 사람이 정교조로 해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교육감 후보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교육부 장관 후보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특별히 우파 정치권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김대중이가 연방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걸 강력하게 비판했습니까? 누구 하나? 그러니까 얘기 안 지금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됐거든 그때. 네. 그래야 저질시키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니까 네, 문재인도 하고 노무현도 다 했잖아 그래. 김대중이가 딱 나와서 연방제를 이야기하면은 막 정치권에서 화들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정교조 교육을 지금 정교조 교육감을 지금 안 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교부 장관을 이번에 시킨다 그러면은 시켰어. 예, 임명.
벌써 임명했어요. 청문회도 안 하고? 아, 그래 청문회 후보자로 아니, 추천한 후보자로 거죠. 추천했다고. 예.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변 출신. 민변 출신하고. 예,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예. 운정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님이 예. 대안학교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고소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운전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무혐의로 다 풀려났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나아가도록 해야 나는 합니다. 저기 대안학교 나도 하잖아요. 대안학교를 하는데 난 인가를 냈잖아. 그럼에도 허가가 불구하고. 났죠. 허가 난 걸 가지고서 잡는 거예요. 그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광화문에 나와서 이걸 깨우쳐야 된다. 국민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가 고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다 맡길 거예요? 공산주의 될 거예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나와야 된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 방송에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자유해방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하고 내일 독려 방송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까? 이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놨던 이 건국의 정신을 지금 좌파들이 무너뜨리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천만 우리가 국민혁명을 일으키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식하고 천한 국민이 각성하여 국민 정신이 바뀌고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바이다. 이게 독립정신에서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승만이가 한 얘기거든요. 지금 바로 우리는 목사님의 아내 누구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고 부족한 우리 국민이 각성하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참 같은 공간에서 소위 오프라인 국민교육 장입니다. 그게 개몽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광화문에 한번 가 연설하면 딱 드는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침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개몽하는 이것도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교육들이 곳곳마다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로 대국민들 우파들 유튜브들도 많은데 교육보다는 그냥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상한 거 맞지도 않은 그런 제목을 낚시 제목을 걸어놓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좌파를 우리가 정말 정통 보수주의 자유주의 입각한 그런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날마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넘겨보시고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야 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반드시 종교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예. 그래 여기서 종교라고 했지만은 기독교를 얘기한 거예요. 종교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즉 종교와 교육과 민주주의가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이해와 기틀을 마련한 교육, 의무감을 고용시키는 윤리적 종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요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종교와 교육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는 교육이 있어야 국민을 깨운다는 거죠. 종교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처럼 노골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외치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하버드 또 워싱턴대 프리스턴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모든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물 마시고 해요. 빨리. 그래서 목이 메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거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2차 세계대전에 소련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은 거야. 우리 이 조그만 데서 가장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이승만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전체 뻘걸 때 저 끄트머리 조그만 있는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다고. 저를 친중 세력들이요. 예. 정말 그 우파에 속해 있던 친중 세력 적을 봐야 되거든요. 저런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승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겠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정부를 우리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 정부를 우리는 맞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맞설 수 있는 세력은 광화문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국민힘도 메갈이 없고 그리고 또 오히려 거기에서 좌파에 편들어주는 조경태 같은 인간이 대표로 나가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그 할 말 없는 거죠. 그 배후에는 한동훈이 계속 리모컨을 작동할 것이고 이 정말로 이번에 장동혁이가 돼가지고 젊은 피로 확 바꿔가지고 분탕질하는 놈들 다 쫓아내지 않으면 역시 국민의힘은 희망이 역대되는 겁니다. 완전히 환골 탈퇴해가지고 이 광화문 애국 세력과 그리고 제도권이 있는 저 국민의힘 세력이 함께 양바퀴처럼 굴러가야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는 길거리에서 이 제야에서 최대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저질적인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지금 현재 저질적인 인간들, 정관자들한테 우리 다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무슨 꼴이, 이런 꼴이란 말이죠, 이 국격이 지금.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전 지도자였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명위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는데도 뭐 전자팔찌 채웠다면서요? 예? 병원에 가는데도 예. 아까 그 어떤 저기 언론에 보니까 예. 그 뭡니까 수갑도 채우고 예. 그 다음에 전자팔찌까지 채워가지고 예. 병원을 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둘 겁니다. 네. 지금 자, 이제 마무리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시죠.